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 그 1920년 바젤 강연록이죠. GA301. 네, 맞아요. 그 유명한 강연록.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슈타이너가 교육을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봤다는 점. 네, 교육 예술, 영성과학에 기반한. 그리고 그걸로 교육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핵심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원래는 강연 그대로, 그러니까 출판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록이 좀 부정확하게 돌면서 어쩔 수 없이 필사로 남기게 되었다는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날것의 생각, 좀 생생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슈타이너가 봤던 그 인간 전체, 그러니까 몸, 마음, 영혼에 대한 이해가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슈타이너는 그 당시 교육계가 너무 이론에만 치우쳐 있다고 본 거죠. 헤르바르트 학파 같은? 네, 비편적인 시각이 있었죠. 원칙 자체는 훌륭할 수 있어도 그게 너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실제 아이들의 살아있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그런 지적이군요. 그렇죠. 심지어 그런 접근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까지 봤어요. 와, 생각보다 강한 비판이었네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알, 이걸 바탕으로 한 교육 예술이었던 거고요. 교육 예술. 네. 네, 그 교육 예술의 핵심에 바로 그 유명한 7년 주기 발달론이 있어요. 7년 주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처음 두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처음 두 단계요? 네. 먼저 0세부터 7세까지 첫 번째 단계. 이때는 아이 몸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예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걸로 딱 정점을 찍죠. 신체의 발달이 핵심이군요, 이때는. 그렇죠. 그래서 학습 방식도 거의 전적으로 모방이에요. 주변 모든 걸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죠.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거. 네. 어른들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어린의 내면 상태,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영향을 받는다고 봤어요.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와, 그 정도까지 영향을 받는다니 정말 환경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슈타이너가 말한 에테르체라는 거, 이게 일종의 생명력 같은 건데 이 시기에는 주로 몸 안에서 작용하면서 이 신체를 형성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세부터 14세까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네, 초등학교식이네요. 네. 그 유치 교환쯤에 이 에테르체가 몸 형성 작업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고 봤어요. 마치 내면에서 탄생하는 것처럼요. 에테르체의 탄생? 네. 그래서 이 풀려난 힘이 이제 기억력이라던가 상상력, 감정 같은 내면 활동의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학습 방식도 좀 달라지는 거군요. 맞아요. 모방 중심에서 권위를 따르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특히 9세에서 12세 사이에는 아이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선생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네요. 그렇죠. 이때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즉 감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힘을 가지려면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교사의 진정성이 핵심인 거죠.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슈타이너는 이가 나는 것 같은 신체 변화를 단순히 생리현상으로만 안 봤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치아 발달은 아이의 상상력이나 개념 형성 능력 같은 내면의 표상 활동이랑 연결되고 그렇죠. 그리고 언어 발달 같은 경우는 아이의 의지나 자아가 세상에 표현되는 과정, 그거랑 관련이 있다고 봤죠. 몸과 마음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이네요. 네. 그리고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 관점도 중요해요. 삼중구조 말씀이시죠? 맞아요. 생각하는 머리 중심의 신경 감각계,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가슴의 리듬 체계, 호흡이나 순환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의지와 행동을 담당하는 팔다리, 또 소화 기반의 신진대사, 사지 체계. 이렇게 셋으로 봤죠. 교육도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교육이 이 세 부분을 모두 조화롭게 발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지식 전달, 즉 신경 감각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술 활동을 통해 리듬 체계를, 또 실습 활동을 통해 신진대사, 사지 체계를 키우는 것, 이게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감정과 호흡, 음악 같은 리듬 체계의 연관성도 강조했고요. 그래서 그 오이리틈이라는 게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이리트미. 영원히 깃든 체조라고도 부르던데요.
그냥 몸 운동이 아니라 네, 단순히 생리적인 체조가 아니죠. 말이나 음악 속에 담긴 어떤 보이지 않는 흐름, 감정 같은 것들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는 언어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의 생각, 감정, 의지가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돕는 거죠. 교육적인 면, 또 위생적, 그러니까 건강적인 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이런 전인적인 발달에 대한 관점은 슈타이너가 현대인의 성장에 대해 가졌던 약간의 우려와도 연결이 돼요. 현대인의 성장이요? 어떤 우려죠? 그가 보기에 현대인들은 대략 27세나 28세 정도를 기점으로 내면적인 성장이 좀 정체되기 쉽다는 거예요. 좀 이른 나이에 멈춘다는 건가요? 네, 고대 문화권 사람들에 비해서요, 마치 어떤 자동적인 성장이 그 시점에서 멈추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럼 그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서는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계속 가꾸고 정신적인 개별을 하지 않으면 내면이 그냥 정체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좀 섬뜩한 경고를 한 셈이죠. 그렇군요.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어릴 때 지식 쌓는 걸 넘어서 네, 평생에 걸친 내적 성장을 위한 어떤 씨앗을 뿌리는 역할,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지성뿐 아니라 내면 세계를 키우는 교육이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결국 슈타이너는 아이를 단편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몸과 마음, 영혼이 각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단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처음엔 모방, 그 다음엔 권위, 그리고 나중엔 독립적인 판단력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요? 맞아요. 그리고 핵심은 교육을 어떤 정해진 틀이나 과학적 방법론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사 스스로가 끊임없이 아이를 관찰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사가 예술가라. 네. 아이를 되어가는 존재로 보면서 그 가능성을 믿고 또 교육 내용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교육 예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슈타이너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분석적 사고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잖아요. 네, 그런 지적이 있었죠. 그게 어쩌면 세상을 조각난 부분들의 합으로만 보는 뭐랄까 원자론적인 세계관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암시했어요. 네, 흥미로운 연결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런 좀 다른 깊이의 이해가 혹시 여러분이 아이들의 학습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